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전체 시장 자체가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달궈지고 있죠. 가만히 보면은 전 세계가 지금 위험한데 한국 부동산만 지금 과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하는 연끌들이 받쳐주고 있고요. 지금의 한국 부동산은 특히 서울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부동산 현상은 빚더미 위에서 올라가는 거죠. 연끌들이 대출을 이용해서 그거를 구입해 줌으로 인하여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면서 가격을 밀어 올리는, 그러니까 큰 건물이 있으면 건물의 그 1층, 지하층에서부터 밀어 올리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전부 빚이라는 겁니다. 이 빚. 이 빚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대출 금리 자체가 그렇게 쉽게 많이 내려가거나 그렇게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고로 연끌을 해서 대출을 해서 주택을 구입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주택 금리에 대해서 많이 내려갈 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울러서 경기가 만약에 나빠지면 저는 늘 강조해왔죠. 경기가 굉장히 내년에는 나빠질 것이다. 경기가 침체되거나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대출을 받은 사람은 이중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뭐 아주 일부 극소수는 몰라도 대출을 뭐 50% 이상씩 이렇게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는 거는 지금은 아니지 않냐. 아무리 봐도 너무 위험하다. 아무리 봐도 너무 계속해서 연끌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속 앞으로도 계속 들어와 주면은 이 시장은 계속 서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들어올 거냐. 언제까지 대출 받아서 들어오는 분이 계속해서 들어올 거냐. 한번 들어온 분은 친구분이 또 들어오고 그 옆에 친구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모든 게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에 누가 살 거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늘 안전 투자를 권장합니다.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어떤 걱정보다도 제 개인적인 것보다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방송을 보고 어떤 투자를 할 때 그 미래에 대해서 본인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뉴스 보면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전 세계가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 부채는 엄청나게 늘고 있고 지금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오른단 말이죠. 이 부동산 가격이 정상적으로 벌었는 돈으로 저축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매입하면서 올라가면은 그거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대다수가 다 지금 대출을 이용해서 지금 구입을 하고 그 심리 자체가 지금 구입 안 하면 나는 영원히 집을 못 구할 거야 하는 그런 불안 심리들이 작용하면서 이 계속해서 대출을 이용해서 주택을 사주니 밑에 대고 팔았는 사람은 또 조금이라도 더 좋은 상급지로 또 돈을 보태서 가고 또 팔았는 사람은 또 상급지 가고 상급지가 좋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몰리고 있고 과연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될 거냐. 이게 거의 정점에 왔지 않았느냐. 저는 거의 정점에 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어떤 내용 기타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둘러보고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거냐 아니면 이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바라볼 거냐 거기에 대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 자산을 정말 안전하게 운용을 하셔야 됩니다. 안전하게 운용이 무조건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무조건 들어갔다가 벌면 다행이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못 벌고 거기다가 튕겨 나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예요. 너무 많이 위험하죠. 그래서 어떤 그 흐름을 봤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기 침체가 제일 걱정이 돼요. 경기 침체가 저는 내년에 적어도 올해 말부터나 내년부터는 경기 침체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만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제 9월달 돼서 9월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근데 금리 인하가 과연 0.5포인트, 0.5pp를 내릴 거냐 아니면은 0.2는 0.5를 내릴 거냐 이게 이제 빅스텝이냐 요거는 베이비 스텝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빅스텝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이거는 미국 스스로가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베이비 스텝으로 가면은 그래도 아직은 뭐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라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간입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파트가 너무 두렵다. 이거는 뭐 지금 이걸 사는다는 거는 혹시라도 하는 두려움 때문에 사는 것 같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하면은 정말 잘못하면 인생을 걸어야 된다. 그렇게 위험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동결했어요. 근데 금리를 동결하면서 한국은행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물가 수준을 보면은 금리를 조금 내려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렸을 때 부동산에 대한 가격,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으로 돈이 흘러가서 이 올라가는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대출을 이용해서 사는 게 연끌 투자죠. 투자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어.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가 정말 안 그래도 힘든데 이거 미래에 이 많은 어떤 버블을 어떻게 감당을 할까? 그래서 동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오로지 부동산 때문이에요. 경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금융감독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중의 5대 은행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경고를 내렸어요. 뭐냐? 자, 5대 은행 당신들이 올해 초에 올 한 해 동안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했다. 국가 입장에는 전체적으로 가계대출을 통제를 하거나 그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했는데 지금 5대 은행이 대출이 나갔는 게 그때 보고했는 금액의 연초에 작년 말에 보고했는 금액보다 거의 150% 가까이 더 많이 나갔다고 해요. 자, 그 이야기는 은행들은 엄청나게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장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만약에 원래 주장한 대로 작년에 보고한 대로 올해 말까지 그 범위를 맞추면 내년에도 당신들의 계획을 어느 정도 수반해서 대출을 하게끔 운용하게끔 해주겠지만 만약에 그걸 못 맞춘다면 내년에는 당신네들은 원하는 만큼 대출을 하게끔 내가 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발표를 했어요. 경고를 했죠.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은행들이 어떻게든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에 대해서는 연장을 안 해주려고 할 거예요. 안 해주려고 하고 어쩔 수 없이 해준다면 금리는 더 올릴 거예요. 가상금리로. 그러니까 대출 자체가 그만큼 더 어려워지고 여기에 하나 더 보태서 앞으로 대출할 때는 거치 기간 없이 이자와 원금을 같이 내야 되는, 바로 내야 되는 그런 것까지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정부나 가계에서 갖고 있는 빚이 우리나라가 3,040조인데 가계빚이 1,896조 2천억이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엄청난 숫자인데 한국은 GDP 대비 총 부채 비율이 국가기업 가계가 다 합친 게 20년도에 242.7%이던 게 지금 251.3%인데 세계적인 평균은 얼마냐. 원래 부채들이 후진국들이 많이 있거든요. 20년도에 285%, 우리보다 훨씬 높았어요, 평균은. 근데 지금은 245%. 우리가 더 높아요. 평균보다 더 높은 거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어떻게 됐느냐. 한국이 09년도에 67.6%인데 선진국은 76%였었어요. 우리가 훨씬 더 좋죠. 잘 관리를 했는데 자, 지금은 얼마냐. 93%, 선진국은 71%예요. 이러니까 앞으로 이 가계 대출 이거 가계부채를 줄이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정말 위험해지는 거죠. 거기다 더 큰 게 있어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이건 내가 돈을 쓸 수 있는 거죠. 쓸 수 있는 돈 대신에 어느 정도의 부채냐 봤더니 한국이 08년대 138%였는데 선진국은 164%로 우리가 훨씬 더 좋았죠. 10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 한국은 203%고 선진국은 오히려 줄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가면 갈수록 빚더미에 있는 거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아파트를 사서 이걸 가지고 돈을 벌리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어느 누군가는 깨지잖아요. 이게 한꺼번에 무너진다고 가정을 하면 겁이 나죠. 한꺼번에. 그래서 민간 부채 비율이 IMF는 그런 얘기했어요. 민간 부채 비율이 1%포인트가 증가가 되면은 한국 금융위기 확률은 0.4%포인트가 늘어난다 할 이런 얘기까지 가요. 지금 우리 부채가 이게 나는 대출 없으니까 괜찮아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국가 부채가 이게 관리가 안 되면은 지금도 너무 높아요. 이게 안 되면은 전체적인 자산 감소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본도 이러한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기억해 봐요. 지금 거의 정점에 도달을 했다. 지금도 거의 비정상에 가깝다. 제가 봤을 때는 서서히 내려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그러나 버티기는 할 겁니다. 왜? 부동산을 살려는 욕심, 부동산을 해서 돈을 벌려는 욕심들은 지금 다들 가지고 있거든요. 왜? 이거 아니면 나는 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를 올 수 있다. 대비해야 되고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누가 뭐래도 노후 대비한 안정적인 수입이 이것이 무너지고 나면 할 수가 없다. 아파트가.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너무너무 위험하다라고 보죠. 이미 자산을 갖고 있는 60대는 괜찮아요.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살던 집 내려가는 거고 올라가더라도 살던 집 올라가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젊은 층에서는 이거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절대로 답이 안 나와요. 지금 이 가격이. 결국에는 조정이 되고 나 봐야 한다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세미나를 하고 7호선 논현역 6번 출구에서 1분 거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시간 무료 세미나니까 많이 접수하시고 오셔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